제가 대기업은 원래 좀 잘 안 보지만 우리 라이브 오래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문어형, 타코형 사랑해 그러면서 얼굴에 막 립스틱 찍어가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 정의선 형님이 그 키를 잡고 나서 현대차가 좀 아주 좀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 같다. 그럼 그 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 자체가 이번 분기에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는데 피크아웃은커녕 엄청 잘하고 있죠 자동차가. 그래서 뭐 자동차 잘하는 건 알겠고 또 시클리컬이니까 언젠가 꺾이긴 할 테지만 근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거는 혹시 배당주가 될 수 있진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은퇴하신 형님들이나 전업 백수 형님들은 좀 이게 분기별로 배당 나오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배당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살짝쿵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회사가 제시한 주주 환원책을 다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게 4월 25일 날 나온 공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배당 관련해서 공지가 많이 나왔어요. 배당은 이제 연간 배당, 분기 배당을 하겠다.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우선주 포함해서 그 배당 성향은 기본 미니멈으로 25% 주겠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25%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데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3년간 발행 주식의 1%씩 소각을 하겠다. 현대차 요즘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선주, 현대차가 갖고 있는 우선주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차 우선주가 있고 이거 EUB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차 EUB, 그 다음에 사무비. 그래서 보면 기본 우선주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한 우선주로 발행 시에 상법이 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선주다. 그러니까 의결권은 없고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그 흔한 그냥 우선주죠. 흔한 우선주. 그래서 우선 주식에 대하여는 보통 주식의 배당 금액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준다. 그 다음에 이우선주, 이우비. 상기의 개정상법에서 개정된 344조 2항의 이익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 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최저 배당률 미니멈 얼마 줄 건지. 그래서 그게 추가된 건데 최저 배당률 2%로 설정하였습니다. 요 이유비입니다. 여기서 배당을 좀 더 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무비.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한 우리 우선주이나 정관 제6조 2항의 단서조항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한 신주에 대하여는 최저 배당률을 1%로 한다. 그러니까 이유비보다 1%포인트 적은 거 라는 규정에 1999년 당사의 현대자동차 서비스 흡수합병과 현대전공자동차 부문 합병 시 우선주주에게 구주와 교환으로 발행한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수를 이게 복잡해요. 이게 우선주가 많아갖고. 그래서 얘네들 주식수를 한번 쭉 보면 큰 틀만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형들도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주가 있잖아요. 보통주는 유통주식수 있고 자기주식수 있고 나눠서 자기주식하고 나눠서 뽑고 그다음 합치면 이게 전체 발행된 보통주식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도 유통되는 주식이 있고 자기 주식이 있고 EUB도 유통되는 거 자기 주식 있고 사무비도 유통된 거 자기 주식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밸류 할 때 그냥 다 퉁쳐서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합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선주로 다 합하면 몇 주인지, 그 다음에 전체 우선주랑 보통주로 다 합하면 몇 주인지 하면 2억 7,660만 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자기 주식은 409만 6천 주고 유통되는 거 5,917만 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도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희석 요인은 별도로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수가 뭐 되게 뭐 몇 억 주긴 한데 크게 뭐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거의 2억 7,69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리고 좀 줄어요. 2억 7,690만 주에서 조금씩 줄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기보유 자기 주식에서 향후 3년간 발행 주식의 1%씩 줄인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식들이 조금씩 줄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요 주식수는 대충 요 정도 각으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이게 매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 추정은 사실 회사도 매출 추정을 정확하게 못할 거고 애널들도 정확하게 못하고 당연히 저도 정확하게 못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치를 추정을 했는데 지금
22년에 유독 장사를 잘했죠. 예. 잠깐만, 이거 숫자가 한 칸씩 밀렸나? 22년에 394만 대밖에 못 팔았나?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를 보니까 올해 1분기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내수에서도 차를 잘 팔고 수출 그 데이터 트래킹을 해봐도 지금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거 감안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냥 추정을 해서 22년 대비 한 9.5% 정도 더 판다 해서 432만 1000대. 그다음에 24년, 25년으로 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까서 이게 뭐 물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보수적으로 4%씩 4%씩 가서 450만 대, 470만 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매출도 그냥 보수적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잘해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2, 3년 뒤에는 뭐 까질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배당을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아까 정관에서 이게 추정하는 방식은 이래요. 정관에서 배당 성향을 기본 25%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영업이익이랑 밑에 순이익을 제가 잘렸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추정을 하면은 순이익에 이제 미니멈으로만 해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더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미니멈으로 25%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맞게 숫자를 맞춰보면 보통주는 올해 9,250원 줘야 되고 우선주는 9,340원 정도 줘야 되고 이유비는 9,400원 줘야 돼요. 사무비는 9,340원 정도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배당 주당 얼마 줄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매입했을 때 그거 대비 배당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나 뽑아보면 이제 형들이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주식 투자할 때 나는 은행 이자만큼만 벌어도 돼. 그러고 누구는 아니야 나는 좀 더 벌어야 돼. 뭐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배당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나는 뭐 세전 5%만 받아도 돼. 나는 세전 7%는 받아야 돼. 나는 10%는 받아야 돼. 형들마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보면 얼마에 사면 요걸 받을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보통주로 세전 배당 수익률 5%를 받으려면은 보통주 가격이 14만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거의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능성 없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리고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미래로 가서 본다면은 뭐 한 22만원 정도 오면은 5%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 받아야 되나 7%. 그러면은 22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 10만원까지 내려가야 되고 25년 실적 기준으로는 15만 7천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되고 대신 우선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우선주들이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낮잖아요. 보통주보다 주가도 낮잖아요. 괴리율이 있으니까 좀 낮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거면 우선주를 좀 노려보면 좋은 게 지금 요건 이제 현재 주가를 뽑아온 건데 지금 보통주 주가가 19만 7,500원이고 우선주가 10만 6천원 이유비가 11만 700원이고 사무비가 10만 4,600원이에요. 요걸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레인지가 나오죠. 올해 줬던 배당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줬던 배당이 지금 7,000원인데 올해 지금 7,000원 줬죠. 어디 갔지? 올해 보통주 7,000원 주고 이유비 7,100원 줬네. 이렇게 줬는데 올해 7,000원 준 걸로만 계산을 해봐도 보통주는 3.54% 우선주는 6.65%예요. 배당 수익률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비도 지금 올해 7,000원 준 걸로 보면 6.41%. 그러니까 지금 와이어사 누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이게 피크아웃이고 이익이 꺾여버린다. 그래서 배당을 7,000원 못 준다. 그러면 숫자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길게 보자면은 잠깐은 꺾일 수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점을 안 따지는 게 맞고요. 만약에 피크아웃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은 좋은 매수 시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꺾였을 때 사는 게 맞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이건 이제 안 꺾이고 그냥 이렇게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한 거라서 만약에 그대로 성장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현대차 이유비 11만원에 사면 2025년 기준으로는 배당 10% 받고 24년에 9.9% 받고 올해 8.4% 받으면 벌써 3년 보유하면 투자금이 한 30% 회수되는 거잖아요. 물론 실적이 이대로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죠. 와이어 사누님 말씀대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쪽으로 성장한다고 계산을 한 거고요. 지금 주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약간 시클리컬 하면서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이 있는데
시클릭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회사죠. 이 회사는 시클릭을 하죠. 보면 주가가 38,000, 그러니까 10,000원 안 되다가 38,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 깨지고 막 이거 엄청 변동성이 있어요. 이게 나름 경기를 타는 회사라서 거의 뭐 60,000원 갔다가 다시 24,000원 깼다가 막 이게 시클릭하래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길게 보면 그러면서 쭉 우상향하거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쉬긴 했는데 요새 현대차 타코형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작년 라이브 때 현대차 한 번씩 그 언급할 때도 제가 계속 그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뭔가 타코형이 똑똑한 공대생 형처럼 의사결정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되게 뭐 제갈량급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놔야 되는 그 자리에 잘 놓고 해야 되는 행동을 탁탁 잘하는 그런 느낌, 그 깔끔한 공대형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실적이나 주가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모르죠 뭐. 피크가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저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우선주랑 보통주를 모두 합산해서 시총을 보면은 시총 54조 6,955억이거든요. 이 중에 이제 보통주만 하면 42조. 우선주는 한 12조 정도 됩니다. 네, 길게 보면 우상향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한 93,000원 정도에 물렸으면 한 6년 동안 빠지죠, 주가가. 이게 6년이에요. 이게 2005, 6, 7, 8, 9, 10, 10이니까 6년 빠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잘못 물리면. 여기서 하면은 93,000원에 물려서 6년 동안 주가가 거의 3만원까지 빠지고, 그리고 그게 다시 20만원 돌파하고, 여기서 샀으면은 여기 2011년이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잘못 사면 큰일 나긴 해. 예, 그렇게 잘 보면서 사야 돼요. 주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보면 어쨌든 배당은 계속 누적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2020년에 배당 보통주 기준입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배당 3,000원 줬고, 그 이듬해 5,000원, 작년에 7,000원 줬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 실적 보면은 매출이 142조 5천억, 영업이익이 9조 8,197억, 순이익이 7조 9,836억. 그리고 자본 총계가 9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을 이제 요거 밑에는 이제 밑에 거는 그 우선주를 빼고 보통주만 갖고 계산한 건데, 보통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워드 퍼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실적 기준으로, 과거 4개 분기 실적 기준으로 퍼 5.7배고요. 영업 퍼 4.3배, 현금 흐름 PCR은 3.97배, PBR 0.46배, ROE 8.1%, 부채 비율 181%.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이거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현대차도 배당, 이제 뭐 현대차는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자동차 판매량 뭐 달달이 계속 나오고 뻔해서 뭐 형들 봐도 금방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당을 중점으로 봤어요. 이게 과연 우리 백수 전업 투자자들이나 은퇴하신 형님 누님들의 현금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배당 기준으로 팔로우업을 해봤고, 정의선 체제 이후에 현대차 의사결정이 아주 날카롭고 상식적이다. 예전부터 제가 강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적절히 잘 인수하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건 깜짝 놀랐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거는 게리가 얘기해 준 건데, 필요 없는 차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약간 효율화를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고급차는 RV 잘 팔리고 북미에서 장사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은 올해 판매량이 없어가지고 그 약간 정치적 이슈 같은데, 거기는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면서 1조 정도 이제 그 철수하면서 1조 정도 손실 입을 것 같고, 중국 시장에는 다시 진출을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왜? 굳이? 왜? 이거 게리가 오늘 참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게리가 독일 여행 중이라서 아마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서 방송을 못 볼 거예요. 저는 이거 나중에 게리 들어오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오히려 그 중국에서 철수하고 지금 실적도 잘 내고 되게 좋은데 굳이 거기를 또 들어가서 또 피해를 입으려고 그러나? 왜 들어간다고 하지? 요건 좀 퀘스천으로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최근에 잘 됐던 게 뭐 물론 이제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뭐 환율이 좀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거 뭐 게리도 말했지만 도요타 자동차 삽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도와준 것 같고, 그다음에 고급 브랜드나 RV 카드, RV가 그 단가가 잘 나와요. 마진이 높아요. RV가 잘 팔리고 골고루 된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중국 쪽 가기보다는 중국은 그냥 버려버리고 북미 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또 깔릴 것 같은데 또 중국에서 손해 엄청 보고 나왔잖아.
그래서 뭐 현대차는 최근에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큰 회사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와이어사 누님 말씀대로 피크아웃을 치고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 걸 감안하고 투자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수출액하고 내수 판매량을 체크해 보면은 어쨌든 올해 1분기까지는 두 자릿수로 계속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뭐 10년을 내다보는 동행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 뭐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사도 상관없을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차트 뭐 이런 거 보는 형들은 뭐 지금 쭉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쉬어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봤듯이 배당 수익률이 내가 만약에 배당 수익률을 세전으로 7%로 원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표 정리해드린 거 있죠. 일정 이하 가격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당을 노린다면.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 이유비, 사무비 중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더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가 있다 그러면 걔를 공략하는 방법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나는 은퇴한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봅시다. 나는 은퇴한 사람인데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아니고 현금 흐름을 보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연간 수익률은 뭐 3%에서 6% 정도 보고 투자한다. 그럴 바에는 현대차 배당 우선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관리해본 형들 아시겠지만 뭐 월세 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 그리고 월세가 100%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세입자들 중에서는 월세를 안 내는 인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마주쳐야 되고, 그거보다는 똑같은 수익률이라면은 현대차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이거 따박따박 돈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배당은 그게 있습니다. 15.4% 원천징수 떼이고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종합과세 맞는 축하드립니다. 금융종합과세 그런 거 이제 계산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 악화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배당 컷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당주 투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뭐 우선주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주랑 EUB. 뭐 이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따라가다가 좀 괜찮은 가격 되면은 배당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적합한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네요.